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그 사례는 추간판 탈출증, 탈출증 환자가 6급 이상 육아나 공치호로 승급한 내용을 이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청자는 당초 추간판 탈출증으로 L5-S1 요건을 갖고 상위 등급 7급 802호로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동료들은 자기와 비슷한데 6급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왜 나는 7급밖에 못 받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늘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어서 불만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고 상세하게 면담도 하고 해서 검토를 했어요. 왜 7급밖에 안 됐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잊지 말고 일단 추간판 탈출증이 사실은 등급받기가 어렵습니다. 6급 등급받기가 어려워요. 환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급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추간판 탈출증이 좀 등급받기에 좀 까다로운 이런 질병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당초 추간판 탈출증으로 L5-S1 요건으로 7급 802호로 7급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분이 불복해서 제가 대학병원을 권유를 했습니다. 대학병원 가서 좀 상담을 받고 좀 수술을, 지금 많이 아픈 부위를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의견을 했더니 대학병원 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상담을 하니까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수술을 받고 하면 나이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그런 저울질을 하느라고 수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이가 창창한데 좀 더 있다가 더 아픔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받아놓고 더 악화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병원 가서 심층 서로가 상담을 받고 또 내용을 잘 들어보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L5-S1에 대하여 1차 수술을 했는데요. 1차 수술은 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과 또 디스크 제거술, 이 두 가지를 1차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몇 개월 됐겠죠? 지나서 2차 수술을 했는데요. 그거는 복부 경유 유골 합술, 및 후방 핀 고정술, 후방 핀 고정술 시행술을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술을 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 그다음에 2차 수술은 복부 경유 골 유합술 및 후방 고정 술 시행, 고정술 시행, 후방 핀 고정술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 2차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병원으로부터 수술 기록과 또 의사 소견서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일단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신청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재심을 신청해야 순서가 맞겠죠. 재심을 신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대학병원의 권유에 따라서 일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아까 발급해준 그 자료를 일체를 발급받아서 보훈병원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보훈병원에 가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면 얼마 전에 받았던 L5S1 요건이 상위 등급이 7급 8025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8, 90%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받은 수술을 모두 준비해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하면서 재심 신청해서 신체검사를 하면서 이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L5-S1 복부골 유압술, 그죠? 복부골 유압술 및 후방 핀 고정술. 이렇게 1, 2차 수술 기록이 제출되니까 보훈병원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상세한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급으로 받았을 때는 이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7급 8025로 받았지만 이제 이 수술을 해서 기록을 일체를 넘기니까 보훈병원에서 담당 전문의가 내용을 검토하고 이 병원에서 제출한 수술 기록을 상세히 살펴서 본인이 의견서를 썼습니다. 의견서를 써서 이 수술은 이러이러한 수술이기 때문에 상위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아니면 미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전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제출한 서류를 놓고 자기가 의견서를 썼어요. 의견서를 써서 국가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로 통지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국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를 갖고 실제로 신체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 병원에서 일반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아까 1차 수술 미세 현미경 후궁 절제술과 그리고 디스크 제거, 그 다음에 2차 수술 복부 경유 골유압술 및 후방 핀 고정술, 이 네 가지 수술 기록을 갖고 이제 같이 함께 첨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보고를 받고 이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니까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을 보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학병원에서는 모든 시설이 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고 의사들도 성의껏 일을 하는 전문의들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심층 검토를 해보니 이 사람은 이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 국가유공자법 별표 3이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상위 등급 표에 따라서 6급 이상 유관나 07호로 승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분의 용기가 얼마나 가상합니까? 사실은 이분이 아까 일부 사람들이 내가 젊은데 벌써 수술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느냐라는 염려를 딛고 이분은
과감하게, 물론 본인이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 대학병원 가서 전문의와 심층 상담을 받고 또 상의를 해서 결론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결정한 내용을 갖고 보훈 병원에 가서 또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위 등급, 그러니까 7급 8025에서 6급 2항 유관화 075회로 승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승급한 내용을 이제 통지를 합니다. 홍길동 XXC는 재심 신청 결과 통보, 이렇게 해서 이제 통보를 합니다. 기학계에서 제출한, 그리고 또 재심을 이렇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 또 제출한 서류를 심층 검사하고 내용을 살핀 바, 당신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위 등급표에 따라 6급 2항 유관화 07호로 승급 판정을 합니다 라는 공문을 본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분은 제출해놓고 그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 조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등급이 상향이 안 되고 재심 그대로 7급으로 나와 있다면 얼마나 그 상심이 컸고 후회가 많았겠습니까? 물론 저도 상당한 그 염려를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내용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재심을 신청하도록 권유를 했고, 결국은 용기를 내서 신청해서 결국은 6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날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 동료들,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좀 나름대로 자기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서 또 계속 권유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원하는 대로 7급에서 6급으로 승급이 됐으니 이제 자기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실은 추간판 탈출증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7급 받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과 또 그 전문의와 심층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뭐 남이 했다고 나도 하면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꼭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일단 재심 신청하기 전에 대학병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고 진단받고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 14번째 추간판 탈출증 6급 2항 유관화 075로 승급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또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탄력을 받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